문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걷기 열심히 하는데도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운동하는 것 자체 또 운동 시간만 생각하고 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운동 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30대 건강한 직장인인데 점심 식사 후 10분 정도 산책을 하는데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식후 산책 좋습니다. 식후 산책은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를 돕고 또 급상승한 혈당을 낮추는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천천히 걷는 산책이 체력을 높여서 건강 증진을 시킬 정도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매일 만보 걷기를 하는데 체력이 크게 나아졌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만보 걷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니까 칼로리를 소모해서 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산책하듯이 하는 만보 걷기는 체력 증진 효과가 적습니다. 30대 건강한 청년이 아니라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중 70대 환자분이 10분씩 걷는 건 어떨까요? 30대 청년이 10분 산책하는 건 뭐 별거 아니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환자에게는 10분 산책이 큰 일이 됩니다. 아마 10분도 한 번에 걷기 어려워서 나눠서 걷든지 아니면 남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정도의 힘든 운동이죠. 즉 체력과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오늘 주제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면 운동의 강도가 너무 낮아서 체력을 충분히 올리는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만보 걷기, 2시간씩 걷는, 오랫동안 걷는 만보 걷기는 체력을 확 올려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체력 증진 관점에서 보면 만보 걷기는 시간 소요 대비 효율이 굉장히 낮은 운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강도를 올려야 합니다. 운동이 체력을 향상시키는 이유는 운동이 몸에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운동을 하면 생리적인 반응, 즉 심장이 빨리 뛰면서 관상동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전신 구석구석 잘 돌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또 폐활량을 올리고 인대, 힘줄, 근육을 자극해서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즉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들이 나이 드는 거를 늦춰줍니다. 또 우울증도 좋게 해서 밤에 잠도 푹 자게 해주죠.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스트레스를 줘서 운동이 주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신체적으로 강화된 상태, 즉 컨디셔닝 상태가 되고 결국은 신체가 건강해지고 체력이 향상됩니다. 30대 건강한 청년의 운동 능력을 100이라고 하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100보다 조금 더 많은 자극, 110, 120 이렇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산책만 하면 100 중에 한 10, 20밖에 안 쓰는 거죠. 굉장히 낮은 강도의 운동이니까. 그렇게 되면 100이던 체력이 90, 80, 70으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심지어 만보 걷기를 해도 달리기 없이 천천히 걷기만 하는 건 건강한 청년에게 충분한 스트레스가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매우 작습니다. 반대로 70대 환자의 경우라고 하면 지금은 운동 능력이 10밖에 안 되지만 자꾸 자극을 주면 10, 15, 20 이런 식으로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체력이 회복되고 결국에는 환자가 건강 증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강도가 적당할까요? 적절한 운동 강도를 정하는 방법을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분당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당 심박수는 손목의 요골동맥에서 손가락으로 맥박을 뛰는 거를 느껴서 잴 수도 있고요. 요즘 같으면 이제 스마트워치가 많으니까 스마트워치를 이용하면 더 편하겠죠. 먼저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데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뺍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세라고 하면 220에서 50을 빼니까 최대 심박수는 170이 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면 최대 심박수의 50%를 목표, 즉 최대 심박수가 170이니까 나누기 2하면 85잖아요. 85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올리고요.
익숙해지면 최대 심박수의 90%, 맥박수 153까지 올립니다. 즉 최대 심박수의 50% 정도는 돼야 지금 이 운동이 내 체력을 키워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관적인 운동 자각도 보그 스케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운동 자각도는 힘든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걷기 뛰기 할 때 속도를 올려서 13이면 약간 힘들다 혹은 15 힘들다 정도까지만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약간 힘들다 정도라고 하면 숨이 차지만 옆 사람하고 대화는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숫자에 곱하기 10을 하면 보통 심박수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 내가 13 정도 약간 힘들다고 하면 곱하기 10 하면 지금 심박수가 대략 130 정도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13은 약간 힘들다 정도는 중강도 운동, 17 정도가 되면 고강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 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뛰고 땀이 좀 나는 정도까지 운동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힘이 좀 들어야지만 운동이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체력을 키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만보걷기 2시간은 그다지 힘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만보걷기보다 30분 달리기가 더 효과적인 운동일 수 있습니다. 만보걷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가능하면 빨리 걷기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뛰기까지 해주면 더 좋습니다. 운동의 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걷기 중간에 전력 달리기를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체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분 전력 달리기 하고 2분 걷기 하고 또 1분 달리기 하고 2분 걷기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계속 달리기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분 달리기 하고 2분 정도 좀 쉬는 시간 갖는 거죠. 다시 1분 달리기.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운동을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요약입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적당히 좀 힘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힘이 들어야 돼요. 너무 강도가 낮으면 운동의 효과가 없습니다. 적당한 강도를 심박수 또 운동 자각도로 정할 수 있고 숨이 차고 심장이 뛰고 땀이 좀 나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만보걷기 하려고 그랬는데 만보걷기 효과가 없는 거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보걷기가 아니라 5분 10분이라도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만 운동하실 때 숨이 차고 심장이 좀 뛰고 땀이 나게 운동을 하면 체력을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운동으로 건강하시고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